뭐냐? 또 항상성이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지. 호르몬이라는 거는 어떤 신호 물질이야. 그거를 좀 유식하게 호르몬은 내분비 물질이라고 해. 내분비라 하면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모든 물질들을 통칭하는 말이지. 항상성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이 항상성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체온이나 혈당이나 또는 상투가 있어. 이 세 가지만 알면 돼. 근데 수능에서는 이 셋 중에 두 개 이상이 시험에 나와요. 이 중에서 두 개 이상이 실제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3-4 내용이 수능에서는 반영 비율이 제일 높은 단원 중에 하나예요. 참 특이해.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3단원의 제목이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거든. 이거잖아. 그래서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면 돼? 호르몬의 특성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호르몬이 어떤 거냐면 방금 얘기했지? 내분비체입니다. 내분비 물질이다. 해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 혈액을 타고 이동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냐면 내분비의 상대적 개념이 외분비, 내 안내자와 바깥 내자니까 외분비가 있는데 외분비는 분비관이 따로 있는 거. 외분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화생 같은 거, 소화액 같은 거는 외분비라고 해서 얘는 분비관이 따로 있죠. 분비관을 타고 이동한다는 건데 수능에서는 이 외분비와 내분비의 구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냥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 뭔가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돼. 그러면 얘네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동물의 종에 따라 종 특이성이 없다는 말을 쓰는데 어려운 뜻은 아니고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슐린과 똑같다.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기능이 똑같아요. 돼지의 인슐린을 따다가 사람한테 넣어줘도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특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무엇으로 작용하지 않냐면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돼지 인슐린이 사람 몸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면 그건 항원이 된다는 거야. 항원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저항하는 걸 말하거든. 그 저항하는 본질이 항원이야. 외부 침입자를 말하는 거야. 근데 얘는 돼지 인슐린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뭘로 작용하잖아?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는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유전적으로 뭐하다? 동일하다. 똑같다. 즉 호르몬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는 거야. 근데 호르몬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아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바꿔버리는 것도 호르몬이야. 굉장히 우울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이런 거야. 그 내분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관한 것은 살아가기 위한 것 플러스 알파야. 그 외적인 것도 있는 거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돼. 이거를 그냥 아무런 의의 없이 별 중요하지 않은데 배우는 게 아니라 생명, 즉 사람이 존재하는 원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얘는 배울 만한 뭔가가 있어요. 나중에 아마 그래서 그런가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야. 세 번째가 뭐였냐면 과하다, 넘쳐도 안 돼. 부족해도 안 돼.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적은 양으로 조절하는데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생기는 질병이 뭐야? 당뇨병. 여러분 당뇨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최근에 지금 그 뒤늦게 이놈의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막 폭증하면서 사망자도 늘어나서 우리 예전의 사태처럼 되고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 사망자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건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예요. 왜냐면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1년에 수백만 명을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늘 사망 이후에 5위 안에 드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워. 얼마나 발병 비율이 높냐면 약 성인들 7명 중에 1명꼴로 당뇨병에 걸린다고 보면 돼요. 무지막지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호르몬 결핍에서 생긴 거잖아.
얘네들이 종류가 있는데 거기 또 하나가 표적기관이 있어가지고 표적기관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호르몬은 수용체에만 특정 수용체에만 작용한다 이거. 수용체와 누구의 관계냐면 호르몬의 관계를 얘기할 때 만약에 이 수용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얘기를 달리할 수 있는데 그 종류가 달라지긴 하는데 호르몬의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거나 또는 세포 안에 있거나에 따라서 그 종류를 구별할 수도 있기는 해요. 호르몬의 종류는 단백질성이거나 단백질 계열이거나 아니면 지방, 그걸 스테로이드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들어봤나?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이거 스테로이드 하면 여러분 그 피부 연고 뭐 바를 때 약국에서 이거 스테로이드성이니까 함부로 바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 그런 거 관심 없지. 스테로이드성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게 나타나고 스테로이드성은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어. 그 부작용들이 피부에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규모가 커서 함부로 과용하면 안 돼. 그거는 과다증을 일으키는 거랑 비슷하거든. 이런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 코티솔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단백질성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 있어.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얘네들이 내분비다 내지는 항원이 아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수용체가 따로 있어. 그래서 표적기관만 작용하지 딴 데 가서 작용 안 해 이건데 이 코티솔이 어디서 나오냐면 코티솔이 나오는 위치가 어디야? 부신 겉질이라는 내분비체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코티솔의 역할이 뭐냐면 그냥 외운 거에는 얘네들의 역할은 단백질이나 또는 지방을 무엇으로 분해하냐면 코티솔이 이것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여를 한다는 것. 물론 이 정도의 내용은 수능에서 볼 때 최상급의 문제를 내고 남들이 잘 모르는 수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안다면 그런 거야.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여기서 외우는 것들. 오케이? 그러면 이게 호르몬의 특징이구나. 그럼 두 번째 얘기에 이거랑 얘를 왜 비교하느냐?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 이 둘 다 뭐에 관여하냐면 바로 몸의 조절에 관여합니다. 몸의 조절에 관여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분비. 그래서 내분비다 보니까 혈액을 타고 이동하고 이거는 신경 그 자체를 통해서 하고 얘는 느리게 작용하고 얘는 빠르게 작용하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얘는 광범위하게 작용을 해. 왜냐면 혈액을 타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 그에 비하면 얘는 굉장히 국소적이나 또는 좁은 지역에만 작용을 해. 특정 지역에만 거기만 작용하는 거고 이 호르몬은 심지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 그에 비하면 얘는 일시적으로 한 번 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특징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잖아. 다 근데 누가 한 거냐면 조절을 할 때 쓰는. 그러면 이러한 조절 중추가 누구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조절 중추가 예를 들어서 조절 중추하고 신경계에서 가장 최고 조절 중추가 들어 항상성의 최고 조절 중추가 누구 있어? 이거 다 이자보스요. 시상 하나 보죠? 걔가 최고 중추예요. 누나 이게 지금 그 날이 약간 풀리면서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 다 중국 때문이야. 중국이 뭘 가동하면 우리는 이 먼지 구덩이 속에 사는데 근데 기온이 약간 올랐다고 한 3, 4도 오르잖아.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추위는 안 느끼는데 먼지 구덩이 속에 살아요. 아, 이 중국 참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자는 얘기는 이제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리듬을 탈 때 우리는 체온 조절하는 과정에서 몸이 막 적응하다 보면 날씨가 풀리면 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웅크리고 날씨가 풀리면 졸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야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향 안 받고 그냥 내 페이스를 쭉 유지하는 거 그거를 해야 돼. 날씨가 풀려서 나른하고 날씨가 추워서 또 추워서 안 하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명 핑계 댈 때가 안 돼요. 지금 우리는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멀리 있는 11월 수능을 준비하는데 너무 멀리 있지.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듯 보이면서도 실상은 아니라고 이게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쏟아 부어야 이게 될까 말까요. 근데 돼요. 된다고 한다. 된다고 해주기. 됩니다. 할 게 없는 됩니다. 알겠지? 선생님 제가 생활이 지금 처음인데요. 그래 처음 시작해서 8개월이면 되는 거야. 대신에 조금만 하자.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